중학교 1학년 4단원 기체의 성질 총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증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이란 액체 입자의 표면에서 액체 입자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액체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하며 그 중에서 운동이 활발한 표면의 액체 입자가 기체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의 표면에 있는 얘네들 이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증발이라고 불러요. 이런 증발을 이용하는 예도 있었죠. 빨래 마르는 거, 소금물 만드는 거, 감을 말려 곶감 만드는 거, 이것이 다 물을 증발시켜서 즉 기체가 되게 해서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증발. 중요한 겁니다. 액체 표면입니다. 표면. 이 표면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럼 정리하면서 기본 체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증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시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물을 가열하여 끓이면 기체인 수증기가 되는 현상은 증발이다. 이거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물을 가열하면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런 건 증발이 아니라 끓음이라고 했습니다. 액체 입자가 표면에서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증발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산이 나오죠. 암모니아 기체 확산하는 요 솜 실험이 있었죠. 영상에서도 잘 보여줬습니다. 페노프탈레인을 적신 솜을 이렇게 설치하고 요 가운데 암모니아수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암모니아수 입자가 퍼져나가면서 안쪽에 있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묻은 솜이랑 만나겠죠. 그럼 여기 먼저 만나고 여기 먼저 만나고 여기 먼저 만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부터 빨간색으로 변해 나갑니다. 또한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이쪽 다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또는 입자가 액체 속에서 액체 입자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걸 통틀어 확산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체의 확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마찬가지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증발하고 같은 원리이죠. 이런 확산을 이용하는 예는 향수 냄새 나는 거, 방구 냄새 나는 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 다 입자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확산은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잉크 입자들이 물 입자 사이를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확산입니다. 그럼 기본 체크를 통해 확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입자가 위쪽 방향으로만 퍼져나간다. 360도 고유고로 퍼져나갑니다. X.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정답이죠. 고기 구우면 고기 그 입자들이 퍼져나가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죠. 확산입니다. 이렇게 확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압력을 배웠어요. 압력, pressure.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의 크기라고 배웠습니다.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걸 줄여서 PA, 파스칼이라고 했어요. 이런 기체의 압력은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벽에 충돌하게 되고 충돌 과정에서 힘을 만드니까 압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운동할 때 기체 입자가 용기 안쪽 벽면에 충돌하여 용기를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압력이 작용한다. 기체 입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다 운동을 하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 때리겠죠. 따라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기체가 만드는 압력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속 기체의 운동을 좀 보면 풍선을 부르면 풍선 안으로 기체 입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기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충돌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니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공기 입자수 증가, 충돌하는 횟수 증가, 압력 높아짐, 크기 증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압을 좀 배웠어요. 대기압.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누르는 힘, 보통 1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기압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 몸의 내부 압력과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압력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기압과 풍선 안쪽에요. 기체의 압력이 같으니까 풍선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풍선 안으로 기체가 많이 들어오면 여기 압력이 커지니까 압력의 불균형이 생겨서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압력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입자의 운동에 의한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방향으로 발생하고 크기는 같다. 이겁니다. 기본 체크 봅시다.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X. 기체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난다. 맞죠?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많으면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커지게 됩니다. X입니다. 이렇게 압력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이 법칙과 샤를 법칙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 법칙이 뭐였나요? 기체의 부피를 줄여버리게 되면 용기 벽에 부딪히는 기체 입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 횟수가. 좁은 공간에 있을 때 더 많이 부딪힐 테니까. 그 용기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되면 압력은 커지겠죠. 따라서 기체의 부피를 줄여버리게 되면 용기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압력은 커진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어떤 식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느냐? 압력과 부피를 곱한값이 일정하게끔 반비례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보일 법칙이라고 불러요. 주사기를 누르면 누를수록 주사기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내가 주사기를 누르는 힘은 더 커지겠죠? 힘들죠? 기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일 법칙과 기체의 운동을 좀 살펴보면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은 주사기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운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용기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커지게 되면서 압력은 커진다 이거고, 바깥에서 압력을 줄여버리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충돌 횟수가 감소하니까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게끔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현상이 여러 개 있었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 과자 봉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 안에 압력이 더 커지니까 바깥의 압력과 같아지려고 부풀어 오르는 거 등등. 보일 법칙과 관련된 예입니다. 자, 한번 기본 체크 볼까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압력과 부피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약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줄어들죠. 맞죠?
과자 봉지를 가지고 높은 산에 가면 과자 봉지 안 기체의 부피가 커지겠죠. 아니, 바깥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봉지 안의 압력이 크죠. 바깥의 압력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부피를 키웁니다. 부피를 키워야지 과자 봉지 안의 압력이 바깥의 압력과 같아지면서 줄어드니까. 자, 이렇게 보이 법칙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샤르 법칙. 이번에는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예요. 기체의 온도를 올리면 기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압력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쪽 압력이 바깥쪽 압력보다 크면은 압력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압력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를 키워야겠죠? 그래서 부피를 키워서 압력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바깥의 압력과 같아지려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의 균형을 더 많이 맞춰줘야 되니까 부피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이 계속 일기압으로 일정하게 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용기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부피를 키우는 겁니다. 알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막 커질 거예요. 근데 바깥의 압력과 균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피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를 많이 키운다 이겁니다. 이걸 샤르 법칙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거는 기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온도가 올라가는 요 비율이랑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같아요. 기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건 수소 기체건 1도 올라갈 때 부피가 5mm 늘어난다고 한다면 모든 기체는 다 1도 올라갈 때 부피가 5mm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2도 올라가면은 또 5mm니까 10mm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0도일 때 부피가 0이 안 되는 이유는 기체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자체가 존재하니까. 또한 0도가 돼도 기체 입자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지 않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체 입자가 움직이는 공간 자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피가 0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샤르 법칙과 기체 입자의 운동 좀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움직임이 빨라지죠. 막. 그러면서 용기벽을 많이 때리니까 압력이 커져요. 아, 압력이 커졌다. 바깥의 압력과 같아져야겠네? 아, 그러면은 부피를 키우면 되겠구나.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줄어들 테니까. 보이 법칙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아질 때에는 감소한다는 거고. 그래서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 대표적인 예가 찌그러진 탁구공을 물에 넣으면 펴지는 것도 있고,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를 약간 넣어야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공기를 조금만 넣어도 타이어가 빵빵해진다는 겁니다. 이렇듯 샤르 법칙과 관련된 현상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체크로 갈게요.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아니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맞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벽에 많이 부딪힌다. 압력이 커진다. 압력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압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피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X.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4단원 확산, 증발, 압력, 보이 법칙, 샤르 법칙, 이렇게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고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굿바이!